스테로이드성 약물로 억제성 치료만 하던 건선 환자가 갑자기 채소를 다 끊고 소고기랑 버터만 먹겠다고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의 의사분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릴 겁니다. 대학병원의 신약조차 통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시도하던 저는 1년 전에 우연히 카니보 식단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식단을 해볼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절대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닿았습니다. 이 항생제를 복용하고 급격하게 악화된 이 건선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최근 6개월간 카니보 식단을 생체 실험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칼로리 제한식도 해봤고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를 1년 넘게 혹은 1년 반 넘게 유지해왔던 사람입니다. 나름 여러 가지 식단 관리를 적응해온 터라 그런지 남들이 겪는다는 지독한 그런 키토플루나 명현 반응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식단 초기부터 피부에 그런 붉은기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고 지긋지긋했던 그런 각질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한 2~3달쯤 됐을 땐가? 그때 저는 아주 큰 실패와 부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고강도 운동 때문인데요. 저는 평상시에 이제 4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라는 이 고강도 웨이트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거랑 같이 이제 핸드스탠드, 물구나무석이라고 하죠. 그거랑 이제 머슬업, 플란체라는 고강도 바디웨이트 운동도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한 주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 되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훈련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들은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고강도 운동은 지방 대사가 아니라 탄수화물 대사를 메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카니보 식단은 극단적인 무탄 식단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거의 하지 않는 혹은 아예 하지 않는 극단적인 제한 식단입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기 시작하면은 운동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운동 강도를 올려가다 보니까 부상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그때 저는 이 뒤통수를 띵 하고 한 대 맞았습니다. 이 영양적인 부분이랑 운동 강도를 세팅하는 부분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사항인데 이 피부병 건선을 낫겠다는 이 집념 하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이 운동 강도를 계속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상 때문에 몇 주 동안 훈련도 제대로 못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은 카니보 식단 자체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냥 일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는 카니보 식단이기도 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거나 거의 먹지 않는 식단이기 때문에 이 운동 강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제 훈련 방법에 맞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제 무지가 원인이었습니다. 참 바보 같죠?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저는 이 면역 체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저만의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칼로리 제한식, 파가노요법,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탄고지, 키토제닉, 그리고 카니보, 그리고 최근에는 갭스 다이어트까지. 제가 이 지난 11년 동안 이 건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립한 저만의 3가지 원칙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을 챙겨 먹자입니다. 이 원칙은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혈당 관리식과 간헐적 단식을 제가 실험을 하면서 추가하게 된 원칙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 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했을 때 늙고 병든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고 재탄생시키는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계속 밀어넣게 되면 우리 몸은 몸을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비로소 면역계 회복과 장 건강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원칙입니다. 2번째 원칙은 설밀나튀
R초를 최대한 제한시키자입니다. 이 수많은 식단 관리계의 구루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이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그리고 알코올, 초가공식품입니다. 올리브유처럼 열매를 압착해서 짜내는 그런 기름과는 달리 식물성 곡류나 혹은 콩류 기름은 정말 소량의 기름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화학적인 공정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은 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학적인 공정 과정을 거친 이 식물성 곡류와 콩류의 기름은 장루수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었는데 한 6개월 전에 최겸님이 유튜버 최겸님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참고로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몸에 좋다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시죠?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이 요리 온도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정말 해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하나의 이미지로 이 올리브유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담아봤는데 캡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인데요. 오랜 기간 건선을 알아오셨다면 극단적인 제한식을 한 번쯤 경험해보자 입니다. 이 오랜 시간 건선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수없이 반복해본 분이라면 이미 장내 환경이나 면역 체계가 무너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물론 카니보 식단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이 카니보 식단이 가진 장점은 어떤 것이냐면, 이 무너진 면역 체계와 이 장내 환경을 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리셋을 시켜가지고 그 식단에 식재료를 하나씩 추가해 보면서 이 재료가 내 체질에 맞는 재료인지 혹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재료인지를 이 분별해낼 수 있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식단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유행한다는 그 IgG 검사가 더 신빙성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그 IgG 검사랑 장내 미생물 검사 받은 영상 올렸거든요. 제가 한 30만원 정도 하는 IgG 검사를 받아봤잖아요. 그 검사를 받아보고 나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은 그것보다 이 단기적으로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이 카니보 식단과 같은 극단적인 제한식이 훨씬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주류 의학계에서는 금기시하고 그리고 다소 좀 극단적인 제한식 중 하나인 이 카니보 식단은 무너진 장 면역 체계를 리셋시켜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우리 몸에 맞는 식재료를 하나씩 찾아낼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유일한 희망일 수 있는 그런 식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수년간 스테로이드성 약물로 억제성 치료를 해온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혹시 차도가 있으셨나요? 차도가 있으셨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저처럼 실패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11년간 이 건성 증상을 관리해오면서 경험해본 이 식이요법에 대한 제 경험과 이 피트니스 현장에서 원인 불명한 그런 만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코칭하면서 얻은 그런 경험,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건선 증상 악화와 완화의 이 무한 고리를 끊어내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이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